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의로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부부싸움 할 때 이혼에 대한 이야기 한 번쯤 꺼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홧김에 이혼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막상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혼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혼 변호사 만나서 이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혼 소송까지 오는 경우는 이혼 결심한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혼을 결심을 못 하시는 걸까요? 단순한 성격 차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맞는 부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거니까요. 뭐 서로 맞춰 살아가야 하는 거니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안 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누가 봐도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많이 망설입니다. 남편이 이제 가정폭력을 합니다.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 결심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배우자가 바람을 핍니다. 게다가 상간자랑 거의 살림을 차렸어요.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혼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합니다. 폭언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성격이 약간 사이코패스적이어서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혼 안 하는 경우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이제 아이가 미성년자고 그러면 혼자서 양육하는 거는 엄두가 안 날 때도 있고, 또 아이가 이제 자라오면서 사춘기 이런 거 겪는 과정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5년 정도 전에 이혼 상담을 오셨어요. 그때도 사실 남편이 굉장히 폭언이 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방을 옥조이고 같이 살아서는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남편이었어요. 이분도 번듯한 직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아이 둘이 있었거든요. 아이 둘을 내가 키우는 게 엄두가 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혼을 하는 게 맞는데, 특히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사춘기 이제 접어들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망설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년 뒤에 와서 하시는 말이, 차라리 그때 이혼을 할 걸. 남편이 나한테 폭언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런 부분을 첫째 아이가 고스란히 따라서 엄마인 나를 무시를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그냥 그런 거려니 생각을 하고 사실 참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점점 엇나가는 거예요. 사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엇나가는 아이도 잡을 수 있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이가 엇나가는 거 도저히 잡을 수 없고 오히려 아이는 더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는 시기가 와서 둘째 아이도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가고 첫째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이 남편이랑 계속 살았다가는 둘째마저 내가 망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하시겠다고 온 분이 있었거든요. 부부가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나은 거죠. 정말 만약에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안 하실 거면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싸우는 거 최악이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최악인 거는 싸우지 않더라도 부부가 서로 냉랭한 거예요. 서로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거나 아니면 서로 무시를 하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형태는 띄고 있지만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구석이 없는 가정이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 때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야 내가 뭐 취직을 하고 일을 하고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이후 재취업, 경력 단절이 있잖아요. 이거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과연 이혼을 하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혼은 실제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경력 단절이 있는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내가 재취업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이혼을 하고 내가 사회생활로 다시 뛰어든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이혼을 망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혼을 했을 때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든든한 친정이 있어서 아니면 형제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아요. 아니면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쉬운 상황이다. 아니면 내가 이미 취직을 한 상황이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쉬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재산분할을 받아서 그리고 양육비를 받아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혼을 하시면 이혼을 한 뒤에 후회하세요. 차라리 이혼을 하지 말걸. 내가 괜히 이혼을 했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시게 되니까 내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저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내가 내 속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이혼 결심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혼 그냥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연애했다가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나의 생활이 바뀌는, 어떻게 생각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나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혼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